불매운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불매 운동은 그 일본 쪽에서 봐도 상당히 장기화가 되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프리프리 운동으로 네. 확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본 쪽의 인식이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은 그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거나 그렇게 해왔다.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 쪽의 주장이 그런 거죠? 예, 그런 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운동은 완전히 그 시민들이 특히 SNS 같은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계속 그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SNS상에 노노 재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을 계속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디스커버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 그 지역에 와달라. 여기가 일본보다 좋은 명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또 그 지방의 여행사가 그 한국을 다시 재발견하자. 이러한 운동으로 좀 그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이런 리디스커버 코리아, 디스커버 한국 코리아, 재발견이라는 예. 뜻이군요. 네. 한국을 발견하자. 네네. 이런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냥 노노 재팬 혹은 노 재팬 이 깃발은 중국에서 한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더 이것을 절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게 절거됐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그 불매 운동도 성숙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이게 정부가 주도 네.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놀람 점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 안각이죠. 네. 일본 여행을 안 간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투어라든가 그런 예약 상황을 봐도 거의 40% 정도 일본 여행의 예약이 급감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작은 도시들이 예를 들면 사가현이라든가 시마네현도 그렇고요. 한국 그 관광객들이 50% 이상입니다. 네. 사실 외국인 관광객 중에 많은 데는 80%까지 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국 관광객들이 사실 끊어져 버렸고 또 그 저가 항공들이 네.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거의 운휴가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직격탄을 집안에 특히 작은 일본 도시들이 맞고 있어서 치사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힘들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확산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한국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소도시들을 거의 찾지 않고 있고 네네. 이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도 지금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런 때문에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말이죠. 한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네. 주려고 시작했던 보복 조치가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가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네. 일본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요새 미사일을 몇 번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일본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감지하지 못하면 이게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한일 지소미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사실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을
미국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는 아주 강하게 그 태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내심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이 지소미아 부분을 이것은 협상 카드로 사실 쓰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일단 일본은 지소미아 부활을 전용 아니라 연장 이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방위상이 된 코노타로 네. 외상이었는데 방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러한 춥발을 던지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 7월 4일 이전의 상황에 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조례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 이것도 풀고요. 그렇게 해서 7월 4일, 7월 1일 이전의 산대의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연장시키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스가 관방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다시 고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현재 한국 쪽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네. 이러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예, 강한데요.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어디까지나 한국 쪽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일본 쪽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입으로 65년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을 일본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간제 지원자 방류 문제 거기서 온 경제 보복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일본 쪽의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한 부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물밑 접촉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아직 이틀 정도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물밑 접촉에서 어떤 정회담이 해법이 나오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본 쪽의 강경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그와 같은 입장과 달리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이 부분이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어디까지나 그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병행선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이자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일본 쪽의 입장도 그 사람들은 극우파이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의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냉철하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베 정권은 여전히 극우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입니다.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그리고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부분들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역시 그 이쪽에서 그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쪽이라고 않습니까? 하면 말이죠. 어디죠? 한국입니다. 네, 한국입니까? 한국 쪽에서 네. 그래서 그 일본이 안보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라는 것은 안보적인 신뢰 관계가 없으면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한국은 전료시키려고 그렇게 일본에 통보를 했고, 그러나 그 수출 규제 부분을 일본이 푼다면 그 다시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막교화한다라는 두 가지를요. 그건 한국 쪽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쪽은 어떻습니까? 일본 측은 따로따로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생각합니까? 문제.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까지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린다. 이러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소미아는 이것은 또 한일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미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 쪽의 요청도 있어서 특히 북한 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르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 논리가 먼저 좀 접점을 찾지 않으면 일본이 다시 그러한 일본 쪽의 주장을 할 것이고 한국은 한국 쪽의 주장을 할 것이고요. 접점을 어디서 찾는가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그 뭔가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밑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24일에 깜짝스러운 뭔가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2015년에 위안부 합의도 계속 안 된다고 예상되었는데 마지막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당히 안 좋은 합의였지만요. 그래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나와 있는 부분은 대립적인 그 논의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막바지까지 네.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그 여러 가지 포착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물밑 접촉이 있을까요? 예. 네. 이것도요, 완전히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보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김현정 그 2차장이 미국으로 다녀왔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막바지에 막 결국은 미국이 진제 효과를 이 부분에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도 지소미아가 전료되는 것은 사실 일본 쪽에 상당히 오히려 타격이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것은 그 미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이야말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또 미국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이들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어떤 타결 그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 예. 일본이 더 이상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일본에 나온다면 국제적인 비판을 더 면할 수가 없고 완벽한 보복 조치로 그렇게 판단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미아 전료는 한국보다 일본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현재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군사적인 문제이지만 외교적으로 지금 한국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쪽에서 일반적인 안보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